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에서 불거진 인신매매, 장기 적출 사건의 거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태국 접경지역 미얀마의 мя와디라는 곳에 있는 인신매매 수용소 KK 캠퍼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카렌족 통제구역인 мя와디에는 KK 캠퍼스와 비슷한 시설이 모두 14개에 달했습니다. 따샹 캠퍼스, 펑황 캠퍼스, 동메이 캠퍼스, 싱허 캠퍼스 등 이름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캠퍼스는 또 그 안에 9개 정도의 작은 캠퍼스를 포괄합니다. 모두 사람을 가둬놓고 보이스피싱을 시키다 말을 안 들으면 장기 적출을 하는 무시무시한 수용소 군도입니다. 이런 인신매매 단지의 배후에는 중국 본토의 흑사회 푸젠빵과 마카오의 저 유명한 14K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푸젠빵은 원래가 인신매매로 크게 일어선 조직입니다. 마카오의 14K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뻥야쥐, 부러진 이빨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목 완코 코이는 한때 그 유세가 마카오 총독보다 강력했습니다. 완코 코이를 특집으로 다룬 홍콩 잡지입니다. 캄보디아를 전전하면서 홍문의 다원화를 추진하다란 부제가 보이는데 일세를 풍미했습니다. 여기서 홍문이라는 것은 반청 공명을 기초로 내걸었던 비밀결사 홍문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문의 홍은 명태조 주원장을 지칭하는 홍무제의 홍입니다. 완코코이는 동남아에서 암호화폐 사업도 해왔습니다. 스케일이 그냥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액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수배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두 개 조직이 미얀마의 시설들을 장악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KK 캠퍼스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태국 경찰에 잡힌 서주장 정도는 여기에 비하면 피라미에 불과합니다. 푸젠빵은 타이완 여권 1만 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이완인 대상 인신매매를 장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만 권의 타이완 여권은 인력을 송출한 뒤 압수한 분량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타이완에서 태국 방콕 혹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갇힌 상태로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피해자들은 미얀마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장기 적출을 당하기도 하는데 미얀마보다 더 오지도 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메콩강 트라이앵글에 속하는 라오스는 공권력이 아예 미치지 못합니다. 카렌족이 경비를 서는 미얀마도 그렇지만 라오스는 그보다 조금 더 외딴 곳입니다. 라오스에는 예전에 말레이시아인들도 인신매매로 팔려온 곳입니다. 라오스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는 자국민 구출에 힘썼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손을 못 썼다고 말했을 정도로 무법천지입니다. 라오스의 메콩강 트라이앵글은 미얀마, 캄보디아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으로 5월에만 500명의 라오스인들이 구출됐다고 합니다. 8월 초에 타이완에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에 이미 현지에서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도 주로 인신매매된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시키다가 2주 동안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바로 매춘업소로 넘겨집니다. 피해자는 국적도 다양합니다. 타이완인도 있고 말레이시아인 그리고 라오스 현지인도 있습니다. 라오스 현지 여성의 경우 대부분 미인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민폐 5,000유엔을 주겠다면서 모집합니다. 5,000유엔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라오스 현지 물가로는 큰 돈입니다. 물론 약속대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둬놓고 라오스어, 중국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으로 화상 보이스피싱을 시킵니다.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혹하는데 실적이 변변치 않으면 두들겨 맞고 성매매 업소로 팔려갑니다. 라오스가 인신매매의 소굴로 변한 데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주석인 짜오웨이란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흑룡강 출신인데 2018년 미 재무부에 의해 다국적 범죄 조직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입니다. 혐의는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진무맹 그룹은 1만 에이커의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3천 에이커의 면세지역으로 2010년에 99년을 사용하기로 임차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지분 80%는 짜오웨이의 소유였습니다. 라오스 정부 지분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목재 산업으로 돈을 벌어 경제특구를 만든 뒤 바로 카지노를 열었습니다. 카지노 이름은 로마의 대왕, 금벽 휘황 등입니다. 그리고 중공 본토의 우타이산에서 주지를 초빙해 절도 세웠습니다. 짜오웨이는 한때 해외에 성공한 중국인으로 추앙되면서 중공 관영 매체 인터뷰도 적극 응했습니다. 해외에서 카지노 같은 도박업을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아편이나 재배하던 곳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까지 홍보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리틀 차이나라고 불릴 정도로 역외 특권 지역이었습니다.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은 중공 윈난성의 유명 관광지 시수앙 반나와 도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중공 세력이 침투하기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철로도 중공 돈으로 건설됐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말만 라오스지 작은 중공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도 중공 시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도 중공 시간에 맞춰놔야 할 정도입니다. 미얀마 KK 캠퍼스 수용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카렌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얀마를 보면 기상천외한 곳이 많습니다. 중공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계가 원래부터 있었고 국공 내전 당시 이곳에 눌러앉은 국민당군 후손들이 자리잡은 와빵, 와스테이트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언어는 베이징 맨더린을 사용합니다. 타이완 사람들이 쓰는 타이완식 맨더린 구어유보다 베이징 표준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체 군대는 완전히 중공식입니다. 무기 장비부터 구령까지 겉으로는 중공과 같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런 데가 다 있을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타이완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다 갑자기 터진 것은 시점이 절묘합니다. 미국은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벌어진 보이스피싱이 결국 캄보디아의 훈센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인들이 벌이는 각종 불법 사업들이 훈센의 돈 지갑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는 미국인 2명도 인신매매 조직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스코트라는 미국인과 그의 인도네시아 국적 처, 그리고 찰스라는 이름의 캄보디아계 미국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들도 시아누쿠에서 갇힌 상태로 보이스피싱 일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특별 대우를 받아 월 2만 달러라는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적이라고 대우를 해준 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이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연금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타이완인 같으면 두들겨 팬 뒤 인신매매, 장기 적출 조직에 넘겼을 텐데 미국 국적자가 있다 보니 눈치를 본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결국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인권 등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렸습니다. 미국이 캄보디아에 압력을 가하자 훈센 정부는 8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할 수 없이 여러부 합동으로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공과 미국의 세력 각축장입니다.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를 운영했던 미국은 캄보디아가 중공에 기울자 영내 불법 사업과 인권을 들어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인신매매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해자는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특이합니다. 타이완이 외교력이 약해 자국민을 제대로 구해내지 못하자 중공은 타이완인들이 자기네 공민이라면서 자국 영사관,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하라고 통일 전선 전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공도 해외 범죄 조직을 이용하지만 지나치게 세력이 커지면 한 번씩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준법 국가도 아니면서
법치와 정의를 선전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흑사회가 어느 파벌과 연관이 있느냐도 고려 요소입니다.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현지 군부나 조폭 실력자를 알선해주는 업종도 생겨난 것입니다. 몸값을 흥정하는 업종입니다. 분위기가 그나마 호전되면서 몸값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몸값 흥정 알선 업체는 이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단물을 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